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기 투자할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누구나 이 사람들의 소비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제가 초보 투자자들 대상으로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은 의례적으로 받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월급에서 얼만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죠. 투자할 종목은 잘 고르셨나요? 월급에서 계속 일정 부분을 띄어서 투자를 한다 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의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월급에서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이 부분보다도 그에 앞서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투자계의 유명 인사가 있죠. 미국에는 워렌 버핏, 한국에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10년을 투자할 것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보유하지 말아라. 존 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커피 사 먹을 돈으로 계속해서 주식을 사라. 그리고 파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자, 이 두 유명 인사의 공통점은 주식 이꼬르 장기 투자. 자,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장기 투자할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장기 투자할 기업을 어떻게 고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할 종목? 우량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의뢰하는 삼성, LG, 포스코 이런 대기업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10년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무려 주가가 27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더 올랐어요. 10년 동안 358%나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주가가 60% 하락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와 비슷합니다. 무려 58%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나 LG생활건강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은 장기 투자가 정말 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포스코나 LG디스플레이에 물렸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에서 시간도 버리고 돈도 잃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왜 같은 대기업인데 이렇게 주가 상승률은 다르냐, 그리고 정말 이 장기 투자 기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민감형이 아닌 소비재, 즉 소비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소비재란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품목을 말하고요. 경기 민감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수요와 변동성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이 제품의 가격도 상당히 변동을 하는 그런 품목을 말합니다.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사용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소비재라고 하고, 업종으로 본다면은 음식료, 제약, 화장품,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이런 것들을 모두 자, 소비재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경기 민감형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장비, 정유, 화학, 건설, 철강, 비철금속, 자, 이런 것들을 경기 민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인 LG생활건강의 실적 차트를 보시면은 10년치 실적 추이인데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형 기업입니다. 포스코의 실적을 보면은 매출도 어느 정도 좀 들쑥날쑥하고 특히 이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죠. 즉 경기에 따라서 수요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 변동성도 상당히 심합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소비재 기업이다. 오히려 이렇게 경기 민감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인 접점은 없어요. 즉 우리가 사용하고 먹고 쓰는 그런 최종 제품의 중간 단계에 공급되는 소재, 자, 이런 것들이 경기 민감형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그런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자산 구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두 기업 모두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공장을 많이 지어서 품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다 유형자산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이 상당히 많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반면에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이 늘어나지 않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당좌 자산은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품을 팔고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을 더한 것을 당좌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당좌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나서 현금 회수가 상당히 잘 돼서 돈이 계속해서 모이는 거고,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팔고 영업 활동을 해도 생각보다 이 현금을 충분하게 쌓아놓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기업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났냐? 자, 이렇게 현금이 충분히 많이 쌓여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힘들 때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이 몇 년 전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한 기업, 바로 하만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 최근에 이 비메모리 강화를 위해서 관련 그런 기술 기업에 지분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현금이 많다 보니까 뭔가 미래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잡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상황인 거죠. 반면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열된 경쟁,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서 현금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가격 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LG 생활건강이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그 기업의 제품별 가격 추이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가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경쟁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까 단가를 계속해서 인하를 해서 팔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것이죠. 반면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에 경쟁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사업자다 보니까 본인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용을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9.7%, 누적 수익률은 2,70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터 린치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투자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증권 중개인의 말을 듣거나 경제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보다도 오히려 쇼핑몰에 가서 소비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누구나 이 사람들의 소비에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이겠죠. 실제로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딸의 이런 소비 행태를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서 좋은 성과를 낸 그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장기 투자할 종목,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이 첨단 기술 기반, 아니면은 뭐 정유화학, 플랜트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런 업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쓰고, 즉 접점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산업군에서 바로 10년 동안 상승할 그런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 이런 점을 잘 인지를 하셔서 이런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으시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월급에 얼마를 투자할까? 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 장기 투자할 종목,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고르느냐, 그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되고 사업보고서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종목을 잘 발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힘드시다, 생소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3월 3일부터 4주간 주식투자 종합반을 사이다 경제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주 화요일 총 4주간 진행이 되고 시간은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입니다. 첫 주차는 재무제표, 2주차는 사업보고서, 3주차는 기업가치평가, 그리고 4주차는 종목을 발굴하는 법.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상장사들의 10년 재무제표, 그리고 제가 직접 분류한 업종별, 그리고 기업별 투자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신청 URL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또 할인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